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편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하죠. 한대건이고요. 토요일은 음담패설 방송 출발합니다. 경주월이 1300m 국산 6등급 함양산삼 학교와 엑스포 기념 5경주입니다. 7월 레드블레이드가 배팅하는 축구마스가 지난번에 확연한 변화를 보였었죠. 마필의 걸음 자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편성도 다시 한번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7번 넣고 1번 1번 드려 탄탄미너와 7번 레드블레이드 4번 경주월이 1200m 2등급 12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12개 킨도 지난번에 이번 필요 완벽하게 좀 변화된 모습 한생 마지막 메인 승부치고요. 2번, 7번, 8번 방어하면서 아주 그렇게 했는데 단독선도 여유있는 모습 2번, 3번, 9번 경주리 17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승입니다. 1번 쪽 인지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밀어줘야 되는데 최명 기사 잘 좋았던 것 같지는 아닙니다. 하지만도 외곽 뒤에 좀 밀려있긴 하죠. 9번 넣고 5번 2위는 9번 나 제왕이별 큰 경주가 있죠. 케아레이커 대상경주 때문에 서울의 기수들 이창호, 유승환, 정정희, 멀로, 안토니오 내려갔죠. 더더군다나 문세영 기수는 3일간의 정지를 받고 지난주에 개삽질거리를 했죠. 우리 세영이 형이 아마 지난주에 많이들 울렸을 거예요. 저도 물론 많이 울었고요. 믿었던 세영이 맞아. 말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타면 되는데 그 1500승의 행사가 뭐라고 끝끝내 타고 나서 성적이 쏙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워낙에 능력 있는 기수니까 말이 안 좋았겠지. 문세영 기수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을 못 하겠어. 좋은 쪽으로 이해합시다. 어쨌든 문세영 기수도 3일간의 기성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좀 서울의 기수들이 많이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월초경마다 보니까 출전주 수가 이렇게 썩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우려했던 상황들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원하는 기수를 채우지 못한 마필도 있고 이게 솔직히 기수 선정의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이죠. 목요일날 출마투표장 제가 오늘도 취재에 들어갔다 왔는데 일단 벚꽃은 안 폈어요. 벚꽃 보러 오신다 이번 주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좀 벚꽃을 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출입 불가죠. 원래 기수협회와 조계사협회의 그 길이 일반인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저희는 취재 기자니까 들어가다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벚꽃이. 근데 전혀 피지 않았더라고요. 뭔 얘기다 꽂는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수 선정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마투표장에서의 분위기죠. 지금 원래 국산 3등급과 혼합 3등급의 경주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깨졌다는 표현은 출전 등록을 했던 마필들이 다 나오지 않아서 경주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경주를 채우려다 보니까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경주를 이제 분할을 해서 경주를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출마투표장은 매번 좀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들이 원하는 데에다가 출마 등록을 하고 싶은데 서로 그런 경주가 몰리다 보니까 미승리마 경주라든가 안마 경주에 몰리다 보니까 서로 못 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주가 깨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이 경주가 깨졌었고요. 원하는 경주에 난 1700에 나오고 싶었는데 1700 경주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가 얼마만큼 작용을 할지가 좀 걱정이 된다.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가 혼합 3등급인데 그 경주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은 몇 마리 없는데 정말 자다가 끌려나온 마필도 있는 것 같아서 경마 팬들은 그런 걸 모르고 배팅을 하니까 이 마필이 능력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조교가 안 된 인기 마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경마 잘 정리해서 이번 주도 한글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수도 좀 줄었어요. 11개 경주. 토요일날 11나, 일요일날 11나. 대신에 제주 경마가 한 경주가 늘어났죠. 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늘어난다. 제주가 좀 없는 사람이 살았고 싶은데.
우리는 뭐 서울에 집중하면 되니까. 뭐 제주역만 메인 승부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역만 메인 승부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승부처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68열. 368열. 8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역만 2경주와 3경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광고를 해도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들으니까 뭐 의미는 없는데 무통장 문자 계좌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060 문자는 핸드폰 결제되는 거 060-300-7766. 내가 이거 주장창 얘기해도 뭐 안 하더라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봐봐봐. 뭐 메인 승부 잡고 성적이 이렇게 썩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거는. 하지만 방송을 좀 들으신 분들은 다 막고를 하셨을 거예요. 3경주에 출전했던 8번마 정상드림이라는 마필이 거세라고 나오고 뭐 주행 압벽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 경주에 이 마필을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경주가 터졌죠. 누구 때문에? 8번마 정상드림 때문에 터졌죠. 정상드림은 거의 최하위권을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 2차에 성공을 하면서 인기 2위였나요? 11번 마필과 동반 입장을 하면서 130배의 배당이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토요일에 3경주입니다. 이게 제가 방송을 다시 돌려보셔도 제가 토요일에 방송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경주에 가장 중요한 건 8번 정상드림이다. 이거 놓고 해봐도 살 거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나한테 뭐 내 무통장 문자를 신청했어. 아니면 고맙다고 댓글을 달아. 내 방송 보고 다 빨대 꽂아 빨아먹고서 나는 하나도 득되는 게 없어. 이 방송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을 좀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한테 도는 거 손가락 아니야. 시간이고. 댓글이라도 아우 한의원님 고마워요. 한의원님 덕분에 제가 8번 놓고 해갖고 130배 먹었어요. 아 이런 말이 되게 어렵나?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 한경주지 제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 방송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워먹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럼 나는 그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 문통장 문자나 아니면 내 음성정보나 내 060 핸드폰 결제 문자를 신청 안 하고 안 듣는 사람이 태반이잖아. 그럼 내가 이걸 뭐하러 찍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더 숨기고 내가 알고 있는 척만 해도 제 매출은 더 오르겠죠. 좋은 취지로 시작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경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한대건이라는 사람도 알리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취재기자들은 하나같이 방송에서 오픈을 안 하니까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나는 오픈할게 이러고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건이니까 아직도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걸 보면 글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필을 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개떡같이 제 걸 신청 안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못하는 부분이 더 많겠죠. 아직까지도 저를 의심하시고 저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그 8번 정상드림이 들어오면서 오늘 태혁이한테도 그랬어요. 윤태혁 기수한테도 오늘 만났는데 정말 멋졌다 태혁아. 정말 그 남의 일 같지 않게 윤태혁 기수가 이렇게 멋지게 입상을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죠? 나는 그 새벽에 들어가서 취재한다고 또 꼴값을 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고급 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계속 잘해주고 풀어주고 하니까는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의 제 밥벌이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찍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아예 안 찍든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속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문자나 음성 정보를 들어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좀 마음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성적은 뭐 내가 신도 아니고 매경고 내 성적을 다 맞출 수 있다면 내가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막건 사고 취재자 때려치고 막건 사고 진짜 빌딩 올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예상이란 거 해서 밥 먹고 사는데 뭐 봉사활동만 하고 자빠졌으면 이걸 뭐 직업으로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속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 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 성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응답해서 방송 첫 번째 코너죠. 자, 한대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본 기수는 이동화 기수예요. 오늘 농담으로 이동화 기수 만났을 때, 야, 기수도 많이 없어갖고, 네가 참 말을 많이 타서 좋은데, 프로기수로 전향했거든요. 너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능력들이 크지 않은 마필도 많다니. 나 개고생하겠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동화 기수가 조교사들한테 눈도장을 찍으려면, 이렇게 좀 능력이 딸리는 마필을 반드시 입상에 성공을 시킨다든가, 이변을 연출해 내야지만, 조교사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기수의 능력을 온다 그러면 그 기수한테 좋은 말이다 한 마디 더 태워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농담을 했었는데 하여간 뭐 프로기수로 전향한 이후에도 계속 조교사들한테 러브콜을 받는 걸 보면 이동화만의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은 그렇게 뭐 시원시원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좀 선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응원하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동화 기수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마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1경주에 출전하는 일본 머니샤프. 원래 이동화 기수는 20조의 기수였었죠. 근데 올해에 이제 프리로 전향을 했고요. 근데 의리가 있기 때문에 20조의 마필들 여전히 한두 마디씩 조교하고 또 기승하기도 합니다. 이 머니샤프는 참 계륵 같죠. 말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교 때 모습을 보면 뭐 칼칼하기도 하고 또 뛰려는 의지도 있고 뭐 항상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준비 과정은 너무 좋은. 근데 구전 동안에 빵빵입니다. 한 번도 입상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실전보다 조교 때 모습이 좋은 마필. 조교 때는 잘 되는데 실전에서는 덜 뛰는 마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동화 기수에게도 좀 여슬 좀 많이 먹었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끝걸음은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동화 기수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면은 여전히 좋대요. 마필 상태는 사실 조교 때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편성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뭐 머니샤프가 이렇게 강한 편성에서 뛴 적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실리고 고전을 했었는데 여전히 편성은 개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별정 시형이나 이런 데 나오다 보니까 편성 약체 틈에서도 좋은 상태에서 실패를 하니까 찝찝하긴 한데 여전히 마필 상태는 좋고요. 게이트가 또 1번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만 서둘러 경주를 임한다면은 좀 이번만큼은 구전 동안의 미승리마의 그런 좀 불명예를 좀 털어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편성도 좋고 말도 좋으니까 그리고 머니샤프 시작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는 마필은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죠. 6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7번 방탄마. 이 마필은 제가 승급했을 때부터 이 3월 2일 경주, 3월 17일 경주 두 경주 다 개무시를 했습니다. 제가 방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말의 능력 자체가 좀 딸리는 마필이다. 얘가 지금 승급을 했는데 두 번의 입상을 한 걸 보면 너무 약체 편성에 그것도 쥐어짜고 왔기 때문에 상위군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인기가 실려도 마필은 자르고 가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배당판에 인기가 실리든 안 실리든 간에 제가 이미 제 승부처였지만 모두가 제가 미리에 잘라드렸던 마필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동화 기수의 평가만 말씀을 드리면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조교를 해보면 이동화 기수 지난번 기생을 해봤잖아요.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져서 조교 상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들어갈 수 있겠고요. 한대건의 승부처예요. 저도 이거 갖고 할 겁니다. 이걸 뭐 축구로 놓든 뭐라든 간에 안고 갈 마필이기 때문에 제 승부처의 한마디를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7번 방탄마. 지금까지는 한대건이가 잘라드렸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적절한 편성에 조교 상태가 좋다는 점에선 이번만큼은 안고 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시원하게 한대건의 승부처 7번 방탄마 반드시 배팅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어딨나? 자기의 승부처에 출전하는 노림수를 가지고 좋은 내용 가진 마필을 다 까주잖아. 나 같은 사람 없어.
방송 다 뒤져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직접 실명 거론하면서 나 이동환 만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고마워할 줄 몰라, 씨. 나 같은 더러워서라도, 씨요. 음성 듣든가, 씨요. 문자 한번 신청해 죽었다. 예. 자, 세 번째 만나는 마필은 식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고마 컨저버티브. 역시나 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육경주도 메인이었었고, 식경주도 한대건의 승부 경주인데, 이 구멍 컨저버티브는 최근 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3월 9일 경주까지 세 번의 경주에서 보면 다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뭐 타봤던 김동수 기수라든가 이동화 기수, 꾸준히 타봤던 기수들이 모두 다 조교 때의 모습은 너무 변화가 왔다라는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아마 이 마표를 계속 추천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승부처럼 가져가면서. 말 자체는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뭐 편성을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전개가 꼬인다든가 재능력이 안 나와서 이렇게 못 뛰는 거지. 항상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기승자를 기대하게 하는 마필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좀 빠른 경주를 만나면은 고전할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편성을 한다면 제 메인 승부처인데 저는 구멍 컨저버티브는 또다시 안고 가겠습니다.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대건이가 지금 한대건의 승부를 하겠다는 경주를 그냥 날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멍 컨저버티브를 체크해 놓으시고 현장에서도 배팅권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봤을 코너는 정리를 하겠고요. 오늘 세 마리의 마필 말씀드렸는데 세 마필 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마필들이에요. 배팅권에도 포함이 되는 마필들이고요. 1경주 1번 머니샤프, 6경주 7번 방탄마, 그리고 10경주 고마 컨저버티브. 그리고 6경주와 10경주는 한대건의 메인 스포츠입니다. 제가 시원하게 공개해 드린 거니까 세 마필 다 잘 적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은 직접 만나봐서 코너 정리하겠고요. 본 예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토요일 경마 본 예상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경주고요. 9마리 마필들.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설명을 드렸던 머니샤프. 절호의 기회죠.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인기가 실리든 안 실리든 간에 경주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느린 마필들이고 뭐 사마 승리라이크가 발주가 늦지 않다면 뭐 선행까지도 성공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머니샤프가 1번 게이트의 호기는 놓치기는 아깝죠. 잘 붙지는 않지만 이동환 기수가 워낙에 잘 알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더 거리차를 줄여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머니샤프는 또다시 입상이라든가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여서 말도 좋으니까 강공호지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 머니샤프는 축막감이고요. 사마 승리라이크는 항상 이제 뭐랄까 걸음이 아주 좋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죠. 그냥 억지로 버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 너무 무기력했어요. 뭐 능력 부진 같이 거리차 나중에 너무 벌어지니까 아예 기생자가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말이 안 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57kg였고 그전 경주 56kg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이 1kg 차이 때문에 말이 이렇게 병신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33조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뛰는 거 보면은. 뭐 그거는 마방에서만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진료기약이나 이런 건 딴 건 없으니까 마방에서만 알 것 같고. 김덕현 기수를 불러드렸어요. 만약 4.5kg 감량, 52.5kg의 중량을 가지고 기생하다 보니까 한결 승리라이크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생겼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담 중량이 좀 무거워도 철강이로 좀 태워주지 왜 감량 기수 태우려고 했겠죠. 뭐. 어쨌든 간에 한번 승리라이크 뭐 감량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5만 인그란 길은 매번 그 차량이에요. 맨날 호미권까지 밀리고 그냥 억지로 쥐어 올라오는 걸음이라서 크게 믿음감은 안 가고요. 지금 뭐 대호 천하가 혹시라도 이제 선두권에 가담이 된다면 문성혁의 4.5kg 감량이다 보니까 뭐 신인 기수들은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발주를 빨리 끊어서 선행을 주도한다든가 선행권에 가도 부담 중량이 고질적으로 빼주기 때문에 신인 기수들한테는 승수가 안 되면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대호 천하도 그렇게 늘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뭐 세라 여제는 올라올 수 있는 마피긴 한데 너무 늦발동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과신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서울경마 1경주는 느려 터지고 둔해 터지고 매번 인기만 걸리고 삽질을 하는 일반 머니샤프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1번을 놓고
4번, 5번, 7번, 9번인데 아마 현장에서도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1번을 놓고 4번, 7번 이 두 마필 안에서 주정마빵 선정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금마 1경주는요. 1경마 머니 샤프를 가장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금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의 경주고요. 3경주부터인가요? 이 경주가 다 분할된 경주인데 이 안에 뭐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들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뭐 출전두 수는 9두밖에 되지 않지만 뭐 딱 부러지는 충마도 없고 기존에 뛰었던 걸음 자체가 실전을 치워봤던 마필들 걸음이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일단 10마들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마 대군 파워는 1월 4일날 이제 주행검사를 합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로 거세를 하고 데뷔전 안 치르죠. 거세를 하고 잠복고환 재거수를 해요. 그래서 지난 3월 29일날 연습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 선두권에 억지로 좀 가담을 시켰고요. 직전 구간에서 무자진이 채찍을 동반하니까는 의외로 마필이 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었는데 뭐 데뷔전의 선행은 택도게 생겼죠. 지금 부산역 56까지 올라갔고 뭐 4번, 5번 이런 나피들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대건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뭐 거세술도 했고 뭐 잠복관술도 하고 또 발주가 이렇게 빠른 나피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말이 워낙에 없으니까 자꾸 이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한센블레이드도 마찬가지죠. 주행검사 불합격을 당할 때 보면은 계속 밀려요. 모래 맞으니까 얘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합격을 당하고 나서 좀 절치부심했겠죠.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는데 도입이 되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우지 파행이 좀 있었고요. 3월 달에 이 주행검사 3월 22일 날 주행검사를 보고 바로 골마겸이 또 있습니다. 이틀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주기가 좀 애매하고 이 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 채찍 반응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대면 되는 쪽으로 기대고 또 채찍을 보면 좀 놀라는 감이 있어서 이게 아마 당일날 현장 인기 마필일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해요 사실. 근데 말이 워낙에 없으니까 이게 팔리는 건데 뭐 딱 부러진 대안도 없어요. 이게 그냥 선입권에 가담을 하든가 뭐 객관적인 순발력으로는 오만 미스터 히어로가 가장 빠르니까 이걸 나가면 바로 옆에 붙는 그림이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도 워낙에 쓰레기고요. 이게 좀 검증을 해보고 싶은데 정말 대안이 없어서 자꾸 팔리네. 깝깝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미스터 히어로가 쌍대가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마필이 지금 뭐 당일날 체중을 봐야겠지만 마방에서는 490kg대가 적정 체중이라고 하고요. 주행검사 볼 때는 530kg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30kg를 빼고 나와야 되는 건데 현장에서 한번 체중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질병이 있죠. 뭐 당연히 괜히 휴양한 건 아니고요. 뭐 좌우지 쪽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파행이 오래 있었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선행은 갈 수 있습니다. 선행은 상당히 빠른 모습인데 적정 체중과 아니면은 그 주도했을 때 압박에 들어온 마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도 반신반의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축은 아니라고요. 산막 깨고침은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선행을 한번 가봤는데 가도 별거 없고요. 뭐 1000m라는 경주의 핸디가 있기 때문에 1300과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아예 버릴 수는 없는 마필인 것 같고 6번 리시브루가 의외로 지난번에 끝간을 보여줬거든요. 뭐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두권이 이렇게 부딪혀서 경주를 임한다면 6번 리시브루가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쟤들 쥐들끼리 싸우다 끝나는데 그러면서 자빠지면 바로 한 발을 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격적으로 6번이나 4번 이런 나피들을 차라리 충발을 놓고 6번 쪽에 좀 더 저는 점수를 주겠고요. 6번이나 4번 쪽에서 한번 충마 선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약점도 있는 경주예요. 너무 무리한 배팅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번 경기는 좀 사부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믿음이 안 갑니다. 자, 서경마 3경주 넘어갑니다. 한대로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10마리 아필들이 출전을 했어요.
지난번 타는 꼬라지를 보고 참 답답했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예.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에서 경주가 꼬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관심 가지고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있습니다. 1번 검향, 2번 위너 세이, 3번 큐피드 조이스, 5번 실버 드래곤, 이 마필이 안에서 끄지 않을까. 혹시 입에 나온다면 3번 퀸 오브 골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1, 2, 3, 4, 5네. 예. 안쪽에 있는 5마리만 이렇게 모아서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유령 플라잉은 뭐 데뷔전 때 바람이 불었던 마필이긴 하죠. 근데 악벽이 원체 심해서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라운 한니발도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팔리는 마필이긴 해요. 근데 이 안에 지난번 경주 때 타는 게 정말 답답했다, 아쉬웠다. 이 마필을 제가 충분히 놓겠고요. 과도한 인기를 끄는 인기권도 한두 마리 있어요. 그 마필들은 직접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내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저는 크게 있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걷어낼 거 좀 걷어내고 한대건이가 노리는 축락감 하나 세워서 한 방으로 때리면 이런 경우가 도움이 됩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자, 한대건의 노림수가 어떤 마필인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이것도 강축이 없어요. 예, 워낙에 이번 주에 편성 자체가 분할이 되고 6등급 억지로 만들어진 경주가 많은데 돈 못 버는 마필들, 부진형 마필들 모아놓은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 주가 미승리마 경주에 뭐 안마 경주가 많다 보니까 이 경주가 딱 안마 경주죠. 그러니까 이 경주에 출전하기 위해서 욕심을 냈던 안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는데 편성이라도 만나야지. 안마 미승리마 경주하고 나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 욕심을 냈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돋보이는 마필과 세네 빅토리처럼 보이지만은 얘도 능력만은 아니죠. 가서 깨져도 할 말이 없고 지난번에도 거의 쥐어짜는 걸음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 기록 자체가 1분 24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1000m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초반에 좀 무리해서 가담을 시켜놓고 아니면 좀 초반에 밀린다든가 하면 힘을 너무 빡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삽질거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축은 아니란 얘기예요. 충막감 팔막 과천공주가 좀 더 낫지 않나 봅니다. 마필 좀 둔한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데뷔전 때는. 그리고 나서는 지난번에 조금 더 손발이 보강이 됐고 탄력도 낮은 모습이고요. 자세가 많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 48조는 이렇게 똥말드 경주에서 상당히 선전한 경우가 많이 있죠. 말을 좀 만들어갖고 나와서 때리는 스타일인데 수영 쪽에도 많이 하고 이러면 마필이 부쩍 좋아집니다. 팔막 과천공주는 뭐 노림수 가지고 싶은 충막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모 송환바비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채찍 반응이 워낙에 예민해서 채찍만 되려고 하면 움찔거리다 보니까는 다 와요. 결승선 앞에 한 100m에서 거의 끝났어. 근데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하죠. 참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던 마필인데 이 채찍 반응은 나아졌지만은 덜 뛰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인기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일 경주에서도 빅카브 레이싱은 올드가였었고요. 송환바비가 아무리 팔려도 이거는 잘라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리로 공략을 해서 적중에 성공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송환바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엔 좋아요. 조교 때 모습도 그렇고 마필의 준비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과연 이 마필이 선행만 성공한다면 선행만 말머리 일가견이는 2역 기수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언제나 믿음감을 갖기에는 좀 2% 부족하죠. 안쪽에 있는 1번 야오 화이트캣이 한번 선행을 노려볼만 하죠. 기본적인 발주기 타입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하지만 더 빠른 상대를 만나면서 선행을 실패를 했었고요. 따라가다 보니까는 모래받고 힘이 안 나온 건데 경주거리가 단거리 1000m예요. 안쪽에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1번 게이트 2점. 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는 뭐 시모 송환바비 정도밖에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 선행을 가면은 느린 추입형들이 못 쫓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만은 이번 1번만 야오 화이트캣은 좀 더 관심 가져보겠고요. 3번 로드오머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마필 상태가 안 좋아요. 뭐 팔리고 뭐 부상판에 인기를 끈다 해도 안 된다고 보고요. 3번 원더폴리스는 매번 그렇다는 얘기고. 뭐 아이캔 플라이도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뭐 바람도 안 불겠지만 안 되고요. 7번 우승마차는 최근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은 마필입니다. 또 조교 때 모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만 마하천하는 이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비하인드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의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윤영민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었고요. 당시에 강한민 조교사는 윤영민 기수가 조교를 직접 했기 때문에 기승을 할 기회를 줬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김용건 기수가 이마필을 기승을 했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말이 좋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정상적인 출전 주기로 돌아왔는데 말은 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강한민 조교사도 다운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이 김용건 빠따이의 힘이라고 한다면은 몸이 좀 안 좋아도 뛰어주지 않을까, 이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용이 좋았으니까 그 이번까지 이어지지 않느냐. 근데 이번에 반대로 내용이 안 좋아요. 말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실력보다는 좀 행운이 따라서 선전한다면은 이병권의 11번마 마하천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는요, 6번마 세네 빅토리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뭐 입상을 할 수도 있고 우상할 수도 있지만 뭔가 불안한 축막감인 건 맞아요. 그래서 8번을 놓고 해보고 싶고, 8번을 놓고 6번, 7번, 뭐 12번 이 마필들이 우선순위입니다. 8번을 놓고 6번, 7번, 12번 우선순위인데, 뭐 11번 마하천이라든가 3번 언더펠리스, 어차피 부진마 똥말 경주입니다. 못 올라갈 것도 없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신 분들 1번 야오 스카이캣까지 한번, 야오 화이트캣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8번을 놓고 저는 1번 야오 스카이캣, 7번 오송마차, 15번 송마비 이런 나피들은 6번을 좀 제외하고 공략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현장 예상에서 마무리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8마리 PD 출전했고요. 이건 뭐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끝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3번 수호. 깜짝 입상이죠. 네, 전혀 뭐, 저는 그렇게 눈여겨봤던 마피는 아닌데. 사실 당시에 이 탑라인은 제가 눈여겨봤죠.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주행검사부터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띄워주겠는데, 했는데, 결국은 한발 싸움에서 수호한테 졌어요. 근데 그 당시 같이 뛰었던 이 수호와 탑라인의 착차는 머리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똑같은 경기에 출전하게 된 거죠. 두 마필이 객관적으로 앞서 있지 않나 봐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무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3번, 8번을 인정하면 내가 배팅하기가 그냥 편한 경주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잘라내고 3번을 놓고 뭐 8번 자르고 뭐 4번, 7번 이런 것들 맞고 사다 보면 뒤지면 아프고, 막고 안 들어오면 아프고, 막고이 들어오면은 내가 뭐 꼭 점배당을 잘라내고 대단한 승리를 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냥 돈 버리지 뭐. 한 5만 원 버리자.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이번 경주에 3번 수호와 8번 탑라인의 완짱에 여러분들 전 재산을 거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마필의 전력이 조금 더 앞서 있고 유리하니까 내가 3번, 8번을 배팅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아예 배팅을 안 하고 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경주도 그냥 못 넘기잖아. 그런 사람들은 욕심내려면 3복 같은 거 욕심내야죠. 3번, 8번을 놓고 내가 어떤 마필을 때려 먹을 것이냐. 그 3복 승지도 있고 복연 승지도 있어요. 그걸 꼭 굳이 3번, 8번 라인을 그 막권을 잘라내고 야,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풀어질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필을 공략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저 생각이라 좀 봅니다. 3번, 8번, 8번, 3번이 부러질 수 있어요. 뭐 경마가면 절대 있습니까? 매번 부러지는 게 뭐 짬바당이고 최저바당인데. 근데 솔직히 이 두 마필을 빼고서는 이 경주가 뭔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주예요. 설경 5경주는요. 3번, 8번, 8번, 3번 인정하겠고요. 삼복승식을 공략을 해보겠다면 2번마 블루 메가일라, 7번마 PK 군주, 6번마 스트롱 벌처 이 마필들을 좀 더 관심 갖겠습니다. 3번마 킹 오브 롤즈는 약간의 마필이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고 해요. 이건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참고하셔서 성적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느리고 둔하니까 3번마 킹 오브 롤즈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크지 않다. 6번마 스트롱 벌처는 거세했어요. 오늘 시영철 기수도 제가 만나고 왔는데 좀 별 느낌은 없었나 봐요. 형철형도. 6번마 스트롱 벌처 순발력은 있는데 과연 이 경주를 선행으로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지 크게 믿으면 안 가시 분들이 있으니까. 5경주는 3번, 8번, 8번, 3번 인정하시고 2번, 뭐 7번 이런 나피들의 3복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설계만 6경주 넘어갑니다. 한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0마리의 RPG들이 출전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뭐라 그랬죠? 한달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7번 방탄마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고요. 당일날 현장에서 바람 불면 뭐 대가리까지 팔릴 것 같아요. 저는 얘 개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두 번의 승급전에서는 개무시해도 된다. 막건 10원짜리 하나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경주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대건이가 이 7번 방탄마를 놓고 하게 될지 아니면 한대건이 노림수로 가지는 관리마를 놓고 하게 될지는 현장 예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능력들이 큰 마필들도 아니고요. 뭐 7번 방탄마도 좋아져서 쳐다보는 거지. 제가 이 마필을 두 번이나 잘라낼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허접대기, 쓰레기 같은 걸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자, 서울경마 6경주는요, 한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7번 방탄마는 시원하게 공개해 드렸으니까, 이 뭐 방탄마를 놓고 할 수도 있고, 한달에 관리마를 놓고 방탄마를 주력 한 방을 때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 6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12번의 앞에도 출전했고요. 이것도 참 애매한 인기권이 참 많아요.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죠. 2번마 일각수와 10번마 개나리송. 근데 사실 10번마 개나리송은 2연승을 달릴 때 보면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아요. 능력 없는 마필들 틈에서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돌다든가 따라가서 한 바퀴 돈 건데 사실 걸음에 여유가 많이 있었던 마필은 아니죠. 지난번에 17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는 깨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잖아. 연승했던 마필이다 보니까는 뭐 지난번에 1700 뜨고 1200이면 이제 거리도 많이 줄였는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나리송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 그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니다. 그나마 좀 선행을 간다면은 좀 더 여러 번 있겠지만 안쪽에 있는 2번마 일각수는 한계를 좀 드러낸 마필이죠. 그러니까 안열의 기수가 이런 마필을 가지고 걸어갈 때 걸어가더라도 선행을 놓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악착같이 밀어 선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 10번의 각질상의 부딪힘 이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축구학과문은 1번 라운세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인경기수도 좀 만나고 왔는데 뭐 워낙에 뭐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기수기 다 하기 때문에 뭐 들은 얘기는 있지만 딱 부르게 말씀 못 드리겠고 사실 이 앞에서 뭐 능력마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편성의 전개가 선행마들이 부딪히는 그림이고 지구력 자체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느 마필이 그 사장권 안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느냐. 저는 1번 세레나가 그 주인공이 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1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고요. 2번만 일각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질이 겹쳐요.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마필인 건 맞는데 최근의 걸음이 워낙에 상승세라서 아주 무지는 못할 것 같고요. 6번만 세라카는 전개적인 이점. 7번 리치마이는 지난번에 일각수에게 머리차로 이겨냈습니다. 정말 조재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일각수를 못 잡았겠죠. 그러니까 리치마인도 사실 능력만은 아닌 거죠. 예. 이 일각수와 함께 박빙의 승부를 펼칠 정도면 정말 한심한 겁니다. 일각수 능력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뭐 쳐다볼 것도 없고. 서울경마 7경주는 1번 라운세나를 중심권에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2번만 일각수, 7번 리치마인, 10번 개나리송, 뭐 6번 세라카 이러한 나피들이 중심권으로 갈 것을 보여지는데 현장에서 10번 개나리송이 쌍다리로 팔린다면은 1번 라운세나기의 어떤 복성식의 충만화수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10번 개나리송도 충분히 깨질 수 있다. 이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금 8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죠.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죠. 이 경주에서 토요일 경마의 모든 것을 갈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함양산삼 항도와 엑스포 5경주입니다. 7번 레드블레이드가 패팅하는 축마스다. 지난번에 뭐 확연한 변화를 보였었죠. 마필의 걸음 자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편성도 다시 한번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7번 놓고 1번 1번 탄탄미어와 7번 레드블레이드 4번
경주고래 1200m 2등급 12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정말 12개 캔도 지난번에 이번 필요 완벽하게 좀 변화된 모습 지금 한생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2번, 7번, 8번 방어하면서 마지막 펼치는 단독선도 여유있는 모습 2번, 3번, 9번 경주리 17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중입니다. 일본 쪽 인기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밀어줘야 되는데 최명 기사 잘 좋았던 것 같지는 아닙니다. 하지만도 외곽쪽에 좀 밀려있긴 하지. 9번 넣고 5번 2위는 9번나 제왕이별 상당히 재밌습니다. 1300인데 12마리 합니다. 어마어마하다. 이러야 할 정도의 마필은 없고 하지만 반드시 인기권에 1, 2, 3위가 있습니다. 모든 경마가 그렇죠. 뭐 인기권이 없을 수는 없고요. 다만 바닥 배당이 뭐 2배가 나오냐 10배가 나오냐 최저 배당이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바닥 배당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한대건은 이번 경주에 인기 1, 2, 3위 배당판에 인기 1, 2, 3위 중에 1위나 2위 2위나 3위 1위나 3위 이 세 마필 중에 2마리는 거둔낼 예정입니다. 배팅에 메리트가 생겼죠. 정말 어마어마한 배팅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대가이라고 그러고 입상한다고 하지만 네가 무슨 용가의 통편인데 그걸 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한대건이만 알고 한대건이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8경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예정대로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 거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대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 반드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형마 구경주 넘어갑니다. 예, 12마리 아피드 주전했고요. 지난번에 총알 가치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적중을 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필이면 그게 들어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57kg죠. 예, 오늘 박상욱에서 만나봤는데 뭐 워낙에 총알 가치는 조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부담량 57kg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선행을 나설 수는 있겠지만 항상 좀 버거워했던 마필이죠. 끝걸음이 아주 좋지도 않았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무뎌지는 와중에 못 올라오니까는 버틴 걸음인데 확실히 57kg 무거워 보여요. 충만한 넣긴 그렇고 3월 라운드풀풍은 만나본 이역 기수는 57kg인데 자기가 봤을 땐 장거리가 낫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숨고르기 하고 어차피 추입을 하는 마필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단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1700에서 좀 이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선행마한테 절대로 유리한 건 맞아요. 1700이. 하지만 그만큼의 경주거리가 늘어나가다 보니까 뭐 1700을 처음 도전하다든가 능력이 없는 마필들은 1700 꼭 쥐약처럼 삽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라운드 돌풍은 뭐 컨디션의 변화가 뭐 일치월장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경주의 전개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무시하고 싶지는 않고요. 3번 페더라이트는 최근에 뭐 3착 2회와 입상 1회를 하면서 급부상한 인기 마필인데 뭐 가진 능력은 크지가 않죠. 바람킹에게 1과 4분의 3마시를 깨웠다고 한다면 이것도 거품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5번 트루팀버라든가 9번 MJ타운 이 두 마리 마필은 복병감으로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요. 실마 킹앤아이가 지난번에 상대적으로 강자 틈에 도전을 해서 끝걸음을 살리지 못했는데 물론 능력만은 아닙니다. 막판에 딱 한 발을 쓰는 마필이지만 기존의 패드라이트라든가 6번화 총알같이 이러한 별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이라고 한다면 실마 킹앤아이한테도 분명히 막판 한 발은 기회가 올 겁니다. 두 마필 이 3번이라든가 6번은 두 마필과 지구력이 결산 앞에서는 조금 무뎌지는 마음이 없잖아 많은 마필들이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 구경주는 매번 제가 인기가 실려도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던 사마 라운드 돌풍은 이번 경주만큼은 한번 충마로 세워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5번, 9번, 11번 이 세 마리 마필은 안고 갈 것 같아요. 3번 페더라이트냐 6번 총알같이냐 이 한 마리까지는 4번을 놓고 공략을 할 예정이니까 현장에서 컨디션 본 이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간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조가 되겠고요.
2등 경주에 1800이에요. 12마리 앞에서 출전하는데, 뭐, 언뜻 보면 3번 글로벌 라인하고 10번 문학조이하고 이미 끝났죠. 예. 사실 그렇게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두 마필 다 상승세고요. 10번 문학조이는 지난번에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서 금비랑의 문학조이를 적중에 성공을 시켜드렸습니다. 글로벌 라인이 와도 됐었고, 뭐 문학조이가 와서 됐었고, 뭐가 와도 저희는 적중을 했었는데, 어쨌든 기분 좋은 적중을 냈던 마필이에요. 변화는 분명히 와 있는데 얼마만큼 변화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현장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에 염두에 두고 3번과 10번이 인정할 수 있는 막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한대건에 왜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냐면 한대건이가 노리는 마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마필의 컨디션을 보는데 한대건은 이경주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자, 한대건은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과연 한대건이가 어떤 복병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만 확인해 가셔도 여러분들은 돈 될 겁니다.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제가 서두에 좀 착각을 했네요. 이 경주가 좀 문제의 경주죠. 원래 이 경주가 깨졌어야 되는 경주인데, 혼합 선등 경주가 원래는 깨질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억지로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오마 특별스타 갑자기 껴놓은 거고. 3호 초코캔디도 일요일날 조교 이후에 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일날 경주 취소될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조교를 안 하고 마필을 급작스럽게 끼워 넣어서 편성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한국 마사에는 이걸 쳐먹어야죠. 아무리 편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편성을 만든다는 것은 경마팬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3호 초코캔디가 출시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3호 가온키는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임기영 기수를 만났는데 제가 가온키는 어때요? 그랬더니 이거 다음 주에 출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마피가 착각을 한 건지. 어쨌든 이 마피도 조교를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좀 하루 정도를 빼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고. 7번 화기가 이제 2연승을 거두면서 승급전인데 3번 초코캔디는 추가될 예정이 있고 3번 가온키는 뭐 다음 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잡혔으니까 7번 화기를 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필이 취소가 되고 어떤 마필이 실제로 뛰는지 이경주는 한번 현장 컨디션을 본 이후에 결정을 하겠는데, 일단은 7번 화기가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 조교를 맞춰 나왔기 때문에 7번 화기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편성을 짤 거면 하지 마십시오. 경마. 경마 마사이 판하는 관계자들도 갑자기 자고 있는 3번 초코캔디가 조교에 됐으니까 일단 등록만 신청만 해놓고, 등록 신청하면 뭐가 돼? 경주 선정이 되잖아요. 경주 편성이 따진다고요. 근데 얘하고 또 한 마리가 없으면 6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주가 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잠자다가 끌려나온 마필들이 있어서 상당히 찝찝해요 이걸. 3번이 초코캔디가 출전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는요 7번 화기를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경마는 모두 마무리하겠고요. 자, 승부처 공개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대의 승부처는요 3680 8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2경주와 3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경마도 재밌습니다. KR에코 마일 승부경주도 있으니까 한대를 승부처로 삼았는데, 1회 경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경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